안녕하십니까. 조일교 파트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이제 그 7월 달, 6월 말하고 7월 달에 시장 투자 전략인데요. 좀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 제가 오늘 설명을 하다가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한 얘기를 못 하게 되면 내일 온라인 공개 특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와우넷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제가 좀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또 하나만 더 홍보를 하고 가야 되겠네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현충일 날 그 바이오 제약의 끝장 토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 근데 제가 이걸 권정호 대표랑 임종혁 대표랑 저랑 세 명이서 끝장 토크를 했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다뤘어요. 그러니까 1시간 26분 정도에 대한 영상인데 근데 꼭 가셔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와우넷이라고 치시면요. 그 밑에 쭉 가시면 제약바이오 끝장 토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는 따로 AS를 안 하더라도 이것만 보면 다 AS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자, 한국 증시는 기관 매수 중소형 종목 장세가 될 것이다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다음 자를 보면 한국 증시의 긍정적 요소를 제가 체크를 좀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시장 점검에 대한 긍정적 요소, G20 정상회담,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어떤가요, 여러분들? 좋긴 한데 너무 뻔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를 주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FOMC에서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G20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가 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지난번에 홀짝 박사님하고 특집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6월 말에 G20 정상회담이 잘 되면 그러니까 정말 세밀한 그러니까 기술 첨단 기술에 대한 합의는 안 될 것 같고 뭐 그거는 뭐 99.9%고 미중 무역 전쟁의 형식적인 합의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관세를 좀 연기를 시켜주겠다. 그 정도의 어떤 합의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죠 시장에서.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돼 버리면 그러면 시장이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고 물가 지표는 굉장히 안정화돼 있죠. 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ISM 제조업 지수를 보니까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나빠지네라는 생각했죠. 두 번째는 ISM 제조업 지수의 데이터를 보면요. 5월 1일 날 발표되는 게 지금 예측이 55인데 52.8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53인데 52.1 나왔습니다. 6월 3일 날 발표된 거. 이제 7월 1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정도가 되면 또 하나 이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률, 실업률 자체가 굉장히 좋죠. 안정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또 CPI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럼 제가 FOMC에서 지금 이 정도 흐름이면 당장 금리 인하를 7월 달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9월 달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까지 나왔어요. 이게 과연 호재일까? 지금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면 이게 호재일까?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서 경기를 살린 부분도 있지만 자본 유출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요소가 시장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약간 어째 좀 찝찝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동시만기였죠. 제가 동시만기일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매번 얘기하는 게 외국인들의 선물 로로보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찝찝해서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또 정밀한 분석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의 외인 선물에 대한 롤오버 동향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아마 한국경제TV에서는 최초로 보여드리는 거 되겠죠? 아마 1등으로 보여주는 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2018년도 9월 달에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롤오버였어요. 이제 그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저희가 아직도 기억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요. 보통 외국인들의 선물 동시 만기일 선물 롤오버는 만기주에 이렇게 보통 매도가 나오더라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 9월 달, 그러니까 작년 9월 달과 10월 달에 폭락을 했었죠, 지수가. 작년 9월 달에 만기 전주부터 시작해서 3천 계약, 5천 계약, 17,000계약 이렇게 막 늘어나더만 정작 만기주에 오니까 4만 계약하고 확 떨어져 갖고 종가를 마이너스 42,000계약 매도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 달하고 10월 달에 지수가 다들 아시다시피 폭락을 했었죠. 다음 보여드릴 자료가 이제 이번 동시만기일인데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게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 동시만기일에 이전부터 또 매도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작년 9월 달하고 똑같은 동시만기일에 선물 롤오버가 계속 이렇게 스프레드 거래를 해서 쭉쭉 나왔는데 갑자기 월요일 날 13,000계약 매도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좀 불안했는데 화요일 날 6,830계약으로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에는 괜찮겠지. 작년 9월 달 동시만기하고 비슷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수요일 날 23,000계약으로 확 빠지더니만 오늘 동시효과 종가에 36,000계약 매도.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잠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증권 아마 내일 다음 주 내일부터 나오는 그런 각 증권사별로의 어떤 통계를 보면 대충 한 36,000에서 4만이 나올 겁니다. 야,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갈지가 굉장히 제가 지금 궁금해졌어요. 왜 외국인들이 이 시점에 G20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 우리나라의 한원의 금리 인하가 얘기되고 있는 시점에 왜 3월 동시 만기일에 이게 36,000계약의 매도가 나올까? 지금 2009년 지금 6월 달이죠. 6월 동시 만기일입니다. 죄송합니다. 3월이 아니라. 그러니까 6월 동시 만기일의 선물의 롤오버는 7, 8, 9 시장을 우리가 앞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게 좀 비슷하잖아요. 지난번에 2018년 9월 달에 선물 롤오버와 그러니까 2018년 10월 달에 지수가 폭락하기 전에 선물 롤오버와 그다음에 이번 달에 2019년도 6월 달에 선물 롤오버가 너무나 유사해서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이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작년 10월 달처럼 그렇게 지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요건이 있지는 않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작년 9월 달에 대형주의 차트와 지금 6월 달에 대형주의 차트를 굉장히 면밀하게 또 디테일하게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G20까지는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보인다. 그래서 주식 매수를 좀 중지하고 관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는 저희는 제 입장에서는 좀 관망을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흐름을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 선물 롤오버 동향을 보면 이 밑에 파란색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던 롤오버 때인데요. 그 다음에 분홍색이 지수예요. 그러니까 매도가 나오면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다가 빨간색의 롤오버 매수가 들어오면 지수가 갑자기 바닥을 찍고 쫙 올라갑니다. 이게 20년 통계 동안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던 통계인데요. 최근 들어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 하면 매도. 그리고 지난번에 매수가 딱 들어오다가 지금 다시 매도로 꺾였어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보면 여기는 계속 2012년도부터는 계속 매도였고요. 2016년도부터 롤오버가 계속 매수였죠. 그러다가 대세 상승이 나왔다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는 갑자기
계속 매도 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달에 매도 최고치 나오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3월 달에 매수로 반전됐다가 그것도 요만큼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에 또 매도가 이만큼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직 롤오버 매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봤을 때 G20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늦더라도 혹시라도 좋은 호재가 나와서 늦더라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좀 관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결과가 나온 뒤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그때는 기관이나 스마트머니의 종목 장세를 봐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증시 자금 동향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주식형 수익증권, 그러니까 펀드 자금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MMF 자금은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채권형 수익증권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런 얘기는 뭐냐면 기관이 돈이 많이 없다는 거죠. 또 외국인도 그렇게 크게 사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관들이 펀드에서 대형주의 수익률 저조를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예, 중소형 실적 가능한 종목들을 많이 올려서 그래서 많이 올려서 대형주의 수익률을 저조한 수익률을 많이 할 수 있다. 단 지수는 철저하게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수는 박스권 정체인데요. 상반기 1985를 찍었는데 제가 지금 1950까지 열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는 2200, 그러니까 상반기 2250인데 제가 2200까지 늘어났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중소형주 장세도 올라가더라도 한 20% 제한, 대형주도 올라가더라도 한 10% 제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소형주 장세가 올해는 가능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6월 달, 7월 초에는 여러분들이 좀 관망을 하고 시장의 결과를 보고 나서 7월 초 이후부터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에 관심을 갖추자. 자, 자세한 거는요. 제가 내일 온라인 공개 방송 하겠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10월 오늘 못다한 얘기를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주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유튜브에 와우 내치면요. 끝장 토크를 한 게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바이오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 8시 40분 와우넷 사이트에서 뵙겠습니다.